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퍼포먼스 인덱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일반적인 퍼포먼스 인덱스가 J는 X 트랜스포즈 HX, 물론 TF죠. TF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TF까지, X 트랜스포즈 Q, X 플러스 U 트랜스포즈 RU.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안에 이제 물론 이제 G 요거를 GX와 U 뭐 이런 함수로 형태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터미널 조건이 이와 같이 주고, 이거를 이제 최소화하는 입력 U, 자 미니멈 J에 대한 U를 우리 찾는 게 우리가 옵티말이다. 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이제 디파인하면 되는지 이제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을 이거를 이제 실제로 푸는데 어떻게 푸는가, 첫 번째 방법으로 이제 벨만이 제시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DP를 하겠습니다. DP 하고 얘를 이제 실제로 얘는 디스크리트 버전입니다. 디스크리트 타임.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고, 이거를 연속 시간으로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우리가 타임에 푸는 방법이 해밀토니안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푼 다음에 이게 이제 비선형 시스템에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걸 수학적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된 게 HJV죠. 그 다음에 리니어 시스템에 우리가 적용한 게 리니어 쿼드래틱 레귤레이터 LQR이 되겠습니다. 자, 일관성 있게 여기서 사용되는 공통적인 게 이제 옵티말 프린스 C 뭐고 PY가 I 프린시플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옵티멀 프린시플이 뭔가 지난 시간에 이제 끝날 때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 얘기를 좀 하고, 그게 이제 어떻게 연속 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리니어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을지, 이제 이 히스토리를 알면 여러분 이제 옵티말 푸는 일반적인 형태를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3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뒤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그 캘큘러스 베리에이션 해서 함수의 펑셔널 베리에이션 이용해서 똑같이 이제 문제를 풉니다. 자, 요런 거는 요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푸는지 그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두 번째 있는 게 지금 방금 얘기한 겁니다. 벨만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어서 HJV 이퀘이션으로 푸는 거, 유도하는 거 과정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폰트라이전의 맥시멈 프린시플 또는 캘큘러스 오브 베리에이션, 자, 요 방법을 이용해서 또 유도를 할 겁니다. 폰트라이전 같으면 이름이 어느 나라 사람 같나요? 러시아 쪽 아마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학 쪽에 강한 데는 러시아가 수학에 강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프랑스나 이제 이런 쪽에도 강하고, 지금은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이제 벨만 미국 사람입니다. 이제 1950년대 중반에 이제 나왔던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Principle of Optimality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Principle of Optimality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옵티말 폴리시는 특성을 가지는데, 자, 어떤 옵티말 정책이죠. 내가 정책이라는 것은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자, A, B 둘 중에 내가 선택을 해서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자, 그런 거는, 자, 초기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었든, 자, 첫 번째 디시전으로부터 얻은 결과 상태, 내가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 상태로 가죠. 자, 상태로 갔을 때 그 상태에 대해서 옵티말 폴리시가 계속해서 이제 유지되도록 이제 결정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이 얘기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상태가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의 입력에 대해서 결과하고
그 상태가 됐을 때의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가 최적의 진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A에서 B를 거쳐서 E로 가는 게 옵티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전체가 옵티말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옵티말이 결정되면 자, 그 이외에 만약에 B가 C를 거쳐서 E로 가는 길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점선 말고 실선이 어떻습니까? 자, 예를 들면 A에서 E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B에서 E로 가는 문제를 푼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선택은 어디로 하게 될까요? 전체가 옵티말인 걸 우리가 아는 상황이면 그 서브에 대한 루트에 대한 솔루션도 이해가 되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참, 지금 이 얘기하고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전체에서 옵티말이라는 것은 그 서브에 대한 옵티말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J의 A에서 E로 가는 옵티말을 우리가 구간을 나눠서 A, B하고 B, E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자, A, B, E 그림을 보여주죠.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E. 자, 요 패스가 있습니다. A, B, E가 만약에 A에서 E까지 가는 거에 옵티말이다. 자, 그렇다 그러면 자, J의 BE는 과연 옵티말인가? 얘가 옵티말이, if 얘가 전제 조건이면 J의 BE도 옵티말이 되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지금. 자, 앞에서 답할 때면 당연히 옵티말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수식으로 이제 증명해라 그러면 이런 형태로 증명하는 게 옵티말에서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옵티말을 증명하시오 하면 이런 형태로 증명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 JBCE, JBC가 있다고, 옵티말이 아닌 또 다른 옵티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JBCE. 자, 그러면 JBE보다는 작다. JBE보다 작다. 이걸 가정한다는 거죠. BCE가 요거보다 작은 게 존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옵티말이 또 있다. 자, 그러면 수식에서 자, 양쪽에 요게 가정이 맞다 그러면 양쪽에 JAB, JEB 더해도 이 등식은 성립하죠, 지금. 자, 그렇게 했으면 자, 이놈은 우리가 옵티말이라고 했죠, JE가. 그러면 옵티말보다 더 작은 게 존재한다가 돼버리죠. 자, 그러면 앞에서 전제 조건에서 JAE는 옵티말이 아닌 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 가정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죠, 지금. 그래서 옵티말이면 이제 다른 만약에 옵티말이 아닌 게 있을 수가 없다. 그 서브에는 항상 그놈도 옵티말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길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A에서 C, D, E 선택을 하는 시점에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맞는지를 비교를 할 때 자, 현재에서 있는 것을 각각 JBC, JBD, JBE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현재 B에서 옵티말을 결정을 하려면 현재 코스트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 넥스트 상태가 됐을 때의 코스트 D편에 JC, JD, JE에 대한 코스트도 우리가 전체 더해서 결정을 내야 된다는 거죠. 맞죠? 자, 그렇게 해야지 올바른 우리가 옵티말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각각을 우리가 B를 거치고 D를 거치고 E를 거치는 코스트를 우리가 옵티말을 이제 C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개에 대해서 우리가 코스트를 계산하려면 현재 코스트 더하기 다음 넥스트 상태가 됐을 때 옵티말에 대한 코스트를 더해서 세 개 비교한 다음에 최적을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어려운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적의 옵티말을 디시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 베이직한 옵티말 프린시플입니다. 이게 옵티말 프린시플을 이용해서 길 찾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모터 드라이버가 길을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이 숫자는 코스트입니다, 각각. 자, 그래서 내가 C 지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C 지점에서 갈 수 있는 길은 D로 가서 쭉 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F를 거쳐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C에서 D로 가는 게 옵티말인지 F를 가서 옵티말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각각 코스트라 생각하면 예를 들면 F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F에 위치해 있으면 길은 하나밖에 없죠. 자, 코스트를 더해보면 얼마입니까? F는? 자, F에서 코스트. CF라 하겠습니다. CF는 옵티말 코스트가 얼마입니까? 잘 안 보이나요? 아니, H까지. FH까지. 3 더하기 2. 잘 안 보이나, 이게? 아니면 이해를 잘 못하나? F에서 파이널 골이 H입니다. H로 가는데 코스트는 5.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D에서 가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C에 D를 거쳐서 E를 거치죠. E. 자, E. 그 다음에 H. 자, 얘는 얼마입니까? 11. 그 다음에 C에 또 D에서 E가 아니고 F를 거쳐서 H 이렇게 가면 1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내가 C, 지금 현재 위치가 C죠. 자, C에서 F로 가는 길이 있고 C에서 D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C에서 D로 가는 데는 현재 코스가 얼마입니까, 지금? 5? 5 맞나? 잘 안 보여. 여기 5. F로 가는 거네. 3. 그러면 전체 C에 지금 C에서 H까지 가는데 코스트는 자, 첫 번째 F를 거쳐서 가는 거는 3 더하기 5. 그 다음에 C에서 D를 거쳐서 H로 가는 거는 미니멈은 15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미니멈은 우리가 C에서 D를 F인가요? F를 거쳐서 쭉 가는 게 최단거리입니다.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옵티말을 찾으시오 하면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A에서 B를 C로 가는 방법이 있고 D로 가는 방법이 있죠. 자, 일단은 D를 거쳐서 가는 거는 마찬가지 여기서 계산한 거하고 이렇게 더해서 이제 가는 방법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금방 계산하면 어느 게 옵티말 패스가 될 것 같습니까? 옵티말 답은 C를 거치는 게 답인가요? D를 거치는 게 답인가요? D. 그래서 옵티말 패스 찾으면 A, D, E. 당연히 여기서는 다 결정됐죠. E에서 가는 거는 이 길인가요? 아래로 가는 건가요? 아래로. 이렇게 해서 여기 옵티말 패스가 됩니다. 자, 이거를 트라이 앤 에러로 여러분 처음부터 계산한다고 생각하면은 몇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각 노드마다 곱하기 경우의 수를 다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간단하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두 가지, 3, 2, 6, 6가지 정도만 있으니까 뭐 쉽게 계산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이제 만약에 100 by 100이다. 그 10,000가지 케이스를 다 하려면 엄청난 계산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계산하는 거하고 우리가 거꾸로 해서 최적의 값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계산량이 어떻다? 훨씬 줄 수 있겠죠. 감이 옵니까?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시스템에서 다룰 때 이론도 뭐 마찬가지 이제 계산량이 많습니다. 많은 건 실시간으로 우리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풀어서 우리가 옵티멀한 솔루션을 찾아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한 게 지금 여기에 뭐 답을 쭉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제2의 CH에 C에서 H까지 가는
옵티말 한 D를 거쳐서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F를 거쳐서 가는 거. 자, 결국은 옵티말한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일반화 시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다 이해를 하시겠죠? 자, 일반화 시켜서 자, 현재 상태를 이제 알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가는 결정 내릴 수 있는 거는 네 가지밖에 없어. 북쪽으로 가거나 이스트, 사우스, 웨스트. 자, 세 가지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X는 알파에 인접한 그 다음 상태, 그 다음에 H는 파이널 스테이트, 그 다음에 알파에서 X까지 가는데 코스트를 J, 자, 그 다음에 X에서 H까지 가는 미니멈 코스트를 J의 스타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알파에서 H에서 X를 거쳐서 가는 걸 코스트 C 스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니멈 코스트 알파에서 H를 J 알파 스타. 그래서 스타 있는 거는 미니멈 코스트라고 하고, 그래서 요거 스타 있으니까 얘는 옵티말 디시전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옵티말 디시전을 찾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알파에서 그 다음에 X를 거쳐서 그 다음에 H는 두 개를 나눕니다. X 스테이트를 거쳐서 가니까 J 알파 X와 그 다음에 X에서 H 스타. 자,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래서 뒤에 있는 거는 우리가 그 상태에서 최적을 알고 있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C를 정하는 거는 X가 중간에 바뀌더라도 현재에서 가는 걸 다 더해보고, 자, 메모리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비교한 다음에 옵티말을 디시전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저장해야 될 게. 현재 상태에서 내가 현재 상태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걸 X 상태, 어디에서 이렇게 왔는 현재 상태라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뭘 저장해야 될까요? u스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 오면 목적지로 보내주죠. 근데 이제 역으로 우리가 코스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J스타도 저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코스트가 얼마다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현재. 자, 그래서 두 가지의 인포메이션을 저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상태와 입력, 옵티말 디시전과 그 다음에 J스타. 그래서 현재에서 지금 알파에서 X까지 넘어오는 데 있어서 J에 대한 값 더하기 이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뭘 저장해야 될지 판단.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를 자, 머릿속에서만 했지만 이거를 진짜 프로그램에서 이제 메모리에 저장한다 했을 때, 자, 현재 상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입력 케이스를 다 적겠죠. 자, 그 다음에 입력이 있으면 다음 상태가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상태. 자, 그 다음에 다음 상태가 정해지니까 무조건 현재 상태의 코스트 더하기 다음 상태에서 옵티말 값을 더해서 미니멈 코스트를 다 계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옵티말, 이 중에 옵티말이 뭔지를 쭉 적고 그 옵티말이 나오기 위한 입력을 다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만 저장하면 되겠죠. 계산한 다음에. 그래서 찾아갈 때는 현재 코스트하고 자, 코스트 더한 다음에 자, 그 코스트가 나오는 옵티말한 자, 방향만 따라가면 옵티말 패스가 돼버립니다. 자, 이렇게 찾는 게 여러분들이 그 뉴럴 네트워크나 딥러닝 할 때도 백 프로파게이션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그 옆에서 백에서 값을 다 계산해야지만 현재 값을 더해서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에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A에서 이미 던져졌습니다. A 말고 이제 C 하겠습니다. C 가면은 우리가 답을 알죠. 자, C에서 옵티말을 찾습니다. 옵티말을 쭉 보니까 이스트로 가는 거죠. 자, 이스트로 가면 디시전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트가 F로 가는 길이죠. 자, 이스트 F. 그 다음에 F 찾아갑니다. 자, F에서 가니까 옵티말은 이스트 한 개밖에 없죠. 자, 이스트 가고, 이스트 가면 다음 상태 G로 가죠. G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G에서 노스로 가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코스트. 그러면 그 코스트를 다 더하면 옵티말 코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 테이블만 있으면 자동으로 탁탁탁 찾아가면 되죠, 그냥. 예. 자, 머릿속에 복잡하게 상상할 필요 없이 테이블을 쫙 그리면 여러분들 솔루션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그리는 게 좀 수작업이 어렵겠죠. 그래서 백에서 계산해서 코스트만 쫙 해서 데이터를 남겨놓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어 시스템에 우리가 옵티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옵티말 U를 찾는 게 목적이죠. 자, 이런 문제는 자, 코스트 우리가 이걸 최소화하겠다. 이제 퍼포먼스 인덱스를 지난 시간에 이와 같은 형태를 잡는데 자, 지금 뭐가 빠졌냐면 X는 빠졌죠. 그래서 U만 있습니다. U가 있는 경우는 뭐 어떤 거라 했나요? U를 최소화한다. 자, 이런 문제는 미니멈 에포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터미널 스테이트는 뭐 어디에 도착해야 되는 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작게 쓰는 그런 인덱스를 잡았습니다. 자, 근데 디스크리트하게 우리가 정하려고 보니까 이놈을 U를 어떻게 줘야 될지 무한히 많죠. 지금 U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그래서 옵티말을 못 씁니다.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산화 시키는 거죠. 자, 디스크리트로 마이너스 0.5 단위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 0, 0.5, 1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얘를 풉니다. 푸는데 얘 미분 방정식이죠. 그러면 얘는 이산화 시켜서 그 다음 넥스트 상태가 뭐가 되는지 계산하고, 자,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다시 하면, 자, 입력이 우리가 디스크리트하게 몇 가지, 한 5가지 그렇게 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보고, 그 다음 상태가 됐을 때 룩업 테이블이죠. 테이블만 쭉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때 계산할 때 x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u 값하고 코스트를 일일이 요거 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자, 현재 코스트. 그래서 퍼포먼스 메저 하는 놈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제어를 할 건지가 얘가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로 미분 방정식을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바꿉니다. 자, 오일러 1차 오더를 가지고 시간이 변한 것에 대해서 xk 플러스 1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 식을 계산해서 곱하면 자, 현재 상태에서 시간의 변화만큼 계산하고 그 다음 넥스트 상태, 그 다음 리컬시브하게 우리가 스테이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 나온 게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트도 마찬가지 적분으로 표현됐죠. 자, 적분을 된 거를 델타 t만큼 이렇게 다 나눕니다. 자, 이렇게 나눈 다음에 자, 얘가 이제 아주 작은 시간이다 하면 적분이 결국은 u 제곱 곱하기 델타 t만큼 되죠. 얘도 마찬가지 u 제곱에 델타 t만큼 해서 u를 제곱해서 n번 n 등분 쭉 나누면 여기에 바로 우리가 코스트가 이산 시간의 코스트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따라오겠죠. 자, 중간에 여러분 헷갈리면 분명히 질문을 하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뉴메리컬하게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a, b, 람다, t 얘를 값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t를 어떻게 하냐면 0, 1, 2 경우만 지금 따져봅니다. 세 개의 상태에 대해서만. 자, 람다는 2로 두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심플하게 이와 같이 스테이트 이퀘이션은 디스크리트하게 이와 같이 나오고, 자, 코스트는 전체 0에서부터 2까지 적분하니까 0, 1, 그 다음에 터미널 x제곱이죠. 자, 이와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x는 0에서 1.5 사이에 움직이는 것을 우리 이산화 시킬 때 0.5, 1, 1.5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u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5개 입력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옵티말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부터 지금 터미널 스테이트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터미널 스테이트가 몇 개가 가능하나요? 네 개가 가능하죠. 자, 우리가 룩업 테이블을 만들 때, 자, x의 두 번째,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 x1도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 x0 하나, 둘, 셋, 네 개가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x0, 0,
그 다음에 0.5, 1, 1.5가 내가 정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U를 뭘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상태가 이렇게 바뀌겠죠. 맞나요? 자, 지금은 우리가 디스크리트하게 이렇게 숫자를 바꿔서 4개의 매핑이 딱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중에 중간값도 나옵니다. 자, 그 중간값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뒤에 일단은 정하고, 일단은 4개 격자 중에 1개가 선택된다고 하겠습니다. 쉽게. 자, 상황을 이해하겠죠? 자, 이제 코스트를 어디서부터 구해야 되나요? 자, C, 0, 2. 그러니까 C에 0에서 2까지의 코스트를 계산하면 얘는 J에 0, 1 더하기 0, 1, 2에서 스타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자, 두 개에서 나눠서 얘가 옵티멀인 걸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n번째 스테이트. 자, 이 중에 이 코스트를 미니멈 하는 U0. 자, 디시전 해주고. 그래서 n으로 우리가 나누면 자, UK에서 K에서 K 플러스 1까지. 그 다음에 K 플러스 1에서 N까지의 옵티멀. 여기 일반화된 표현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UK를 찾으면 우리 옵티멀 솔루션입니다. 자, 앞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똑같이 룩업 테이블을 그려봅니다. 자, 어디서부터 구해야 되나요? 여기서부터 구해야 되죠. 자, x1에서 2까지 가는데 얘 옵티멀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 테이블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옆에서. 자, 그래서 x1이 자, 4가지 상태가 있을 때 각각의 입력. 자, 근데 자, 여기 보면 1을 넣으면 우리가 상태가 벗어나죠. 자, 우리 원하는 상태 벗어나는 거는 제외하고, 자, 옵티멀 가능한 입력부터 넣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admissible control input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가능한 입력을 넣고, 그 다음 next 상태가 당연히 결정이 되죠. 자, 그리고 코스트 펑션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자, 각각의 코스트 값이 나오고, 이 중에 미니멈 한 거는 이놈이죠. 자, 이때는 입력은 마이너스 0.5, 코스트 옵티멀과 마이너스 0.5를 씁니다. 자, 메모리에 저장하는 거는 요놈만 있으면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X가 1.5가 되면 이거는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맞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 1일 때도 다 계산해서 요놈을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그려볼게요. 자, X가 1.5. 자, X가 1.5일 때 U는 마이너스 0.5에서 어디로 갑니까? 요놈이죠. 여기 가고, 여기는 마이너스 0.5가 옵티멀 스타의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마이너스 0.5로 가고, 마이너스 0.5로 가면 X는 0.5. 여기 U 스타의 요놈의 상태는 마이너스 0.5. 스테이트도 좀 적어줘야 되겠는데 어쨌든 노테이션이 지금 같네. 자, 0.5일 때는 0입니다. 0.5일 때 0으로 가면 어디로 가요? 0.25로 가죠. 맞나? 아니다. 0이면 0.5. 요대로 가죠. 0이니까. 여기도 U 스타의 첫 번째는 0. 그 다음 0일 때는 0입니다. 그러면 어디 상태로 가나요? X2는 0. 맞죠? 네. 자, 여기에 U 스타는 얼마냐면 0. 자, 이렇게. 자, 이때 각각 코스트 값이 얼마인지 쭉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테이블.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앞에 테이블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X가 0에서 1까지 가는 데 있어서 4개 상태 입력 쭉 계산하면 옵티멀 코스트. 자, 요거는 보면 2개 같죠? 둘 중에 1개 선택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솔루션. 같을 때는 2개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된다. 자, 그러면 내가 X 초기 상태가 1이다. 자, 여기 있다가 하면 자, 옵티멀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1,0. 옵티멀 인풋은 0 또는 마이너스 0.5. 0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0으로 따라가면 입력이 0일 때 쭉 따라가면 넥스트 상태가 1이죠. 자, 1이 되고, 자, 0일 때, 1,0일 때 입력이 어딥니까?
자, 입력은 0이고 0이 되면 입력이 1로 가죠. 이렇게 1. U 스타의 제로 번째는 입력 0 맞나요? 0. 자, 그 다음에 0일 때는 U 스타가 마이너스 0.5 해서 옵티말이 정해졌죠. 그래서 이 상태로 가는 게 우리가 트레이스가 정해지게 됩니다. 자, 내가 원하는 목적이 X2가 0.5로 보내는 건가요? 목적이 뭐였죠? 내가 타겟은 내가 어디로 보내는 게 지금 원하는 거지만 지금 목적은 그게 아니라 코스트 J 요 놈이죠. 얘를 최소화하는 놈을 무조건 찾은 겁니다, 지금. 맞죠? 예.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뭔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터미널 조건을 만약에 어떤 조건으로 보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입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스를 어떻게 정해야 돼요? 람다를 아주 작게 하고 X 터미널 값을 웨이트를 키우면 얘가 여기에 가깝게 뭔가 가겠죠. 스테이트. 자, 그러면 X 터미널이 언제 값이 작나요, 지금? 제곱에서 제일 작은 건 뭐예요? 예. X를 무조건 0으로 보내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면. 그래서 0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코스트를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우리가 옵티멀 패스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두 개의 룩업 테이블을 그려서 여러분들 이 표대로 거꾸로 따라가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요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서 J로 가는 게 목적입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스테이지 A, 그 다음 두 번째 스테이지는 B, C 두 개가 있고, 세 번째 스테이지 D, E, F 세 개의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F, G, I, G, H, I, 그 다음에 J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맨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여기에 코스트가 다 길이 있다고 가정하고 코스트를 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숫자가 코스트입니다. 자, 각각. 자, 그러면 맨 먼저 뭐부터 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데 요 스테이지에서 이만큼 넘어가는데 옵티멀 코스트를 다 계산하겠죠. 자, 옵티멀 인풋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결정되면 그거 더하기 해서 얘가 결정하는 게 결정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결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패스를 찾을 때는 저장한 거 가지고 저장된 코스트와 옵티멀을 따라서 찾으면 되겠죠. 자, 프로그래밍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코스트는 결국은 VAJ에서 쭉 해서 결국은 요 끝에부터 백으로 하나씩 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코스트를 우리는 V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감이 오나요? 네. 자, 그리고 각 스테이지를 1, 앞에 있는 1스테이지, 2스테이지, 두 번째 스테이지는 2개 상태, 세 번째 스테이지는 3개, 4개, 5개 이렇게 노테이션을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2차 배열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2차 배열로 각 값을 정의를 하고 상태를 이제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트를 자,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의 첫 번째 노드에서 두 번째 스테이지의 첫 번째로 가는데 필요한 코스트를 D라고 정의해요. 됐죠? 그렇게 해서 쭉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이제 정의를 쭉 하고, 자, 그 다음에 V에서 현재 요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스테이지의 두 번째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테이지의 첫 번째 가는 게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각각 초이스가 있겠죠. 자, 그 중에 자, 여기에 있는 그 전에 4,1로 가는 코스트와 각각을 다 더해서 미니멈을 선택하도록. 자,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리즘 만들어 놓으면, 요걸 일반화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에서 가는 스테이지에 넘어가는 코스트 더하기 자, V의 각 넥스트 상태가 되었을 때 코스트 미니멈. 자, 그렇게 돼서 그 중에 최소를 찾으면 되겠죠. K 스테이지에서 J로 I로 인덱스를 우리가 찾는 데 있어서 값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레이로 다 표시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코스를 요놈을 쭉 저장을 하겠죠. 지금 요 테이블에 맞게. 자, 그러면 각 코스트가 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우리가 루프를 이렇게 짜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스테이트는 1개, 2개, 3개, 3개, 1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요거는 매트랩으로 짰는데 뭐 파이썬으로 짜는 건 쉽게 바꾸겠죠. 자, 현재 코스트 D, 그 다음에 OS 이런 제로 놓고, 자, 거꾸로 갑니다. 네 번째 스테이지에서 마이너스 1까지. 자, 그 다음에 I 인덱스는 뭐죠? 스테이트죠. 각 스테이지에 대해서. 스테이트에서 각 넘버 숫자만큼만 있죠. 자, 그래서 J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패스 랭스는 디스턴스 더하기 V에 K 플러스 1 스테이지에서 J 번째 스테이지. 자, J 번째 스테이지로 다 바꾸면서 현재 값에서 계산을 쭉 하면, 자, 미니멈 패스를 모두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V11 하면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가는 방법, 이 값이 딱 나오죠. 자, 근데 미니멈 코스트는 나왔는데 문제는 디시전 내리는 걸 찾아야 되죠. 자, 여기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어디를 선택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있죠, 지금.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요? 미니멈을 찾는 인덱스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제일 이제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인덱스 문제. 내가 어느 인덱스를 어떻게 찾느냐. 자, 그 문제가 제일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워드 방향으로 풀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미니멈을 찾는 데 있어서, 자, 여기에 미니멈을 하는데 인덱스를 리턴해 줍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패스를 각각 저장해 주면 내가 어느 패스를 찾아가는지를 한꺼번에 우리가 찾아주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앞에 거 먼저 돌리고 이제 뒤에 거 찾으면 자동으로 우리가 풀어주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부터 각 노드에서 계산을 다 하겠죠. 계산해서 미니멈 되는 걸 인덱스를 찾아주고, V를 저장해 놨으니까 이제 포워드로 패스만 찾으면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 돌려야 되겠죠. 백워드로 저장했는가 하고 그 다음에 포워드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에 질문이 있나요? 어렵지 않죠? 룩업 테이블을 요거 다 해서 각 노드의 IJ 인덱스만 잘 찾아주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 자, 요구에서 A에서 B로 가는데 옵티멀 패스를 찾으시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짜는 겁니다. 자, 앞에 수도 코드 또는 이거 돌리면 됩니다. 근데 에러가 뜰 겁니다. 그대로 하면. 왜? 각 스테이지의 스테이트 개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옵티멀 찾는데 가지 못할 데가 나옵니다. 그런 걸 처리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 찾는데 얘는 이쪽으로 한 길밖에 없죠. 근데 이제 앞에 알고리즘을 하면 위에 이렇게 막 찾는 게 나옵니다. 프로그램 거꾸로 돌리면.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루프 문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여기 엄청 큰 값을 놓으면 걔는 이제 선택이 안 되겠죠. 코스트 여준 것 중에 뭐 100 정도 줘버립니다. 없는 데는. 그리고 빈 칸을 채워놓으면 됩니다. 그래 놓고 시작하면은 우리가 옵티멀을 잘 찾을 수가 있다. 자, 숙제입니다. 자, 코드와 결과를 여러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2차원 좀 복잡해 보이죠? 자, 요거를 2차원에 여러분들 책에 보면 숙제가 있는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쪽 이제 보면 연습 문제 3장이 있습니다. 3장에 보면 2차원입니다. 2차원. 2차원이 어디냐면 이건가? 3.24인가? 아니네. 이거 아닌데. 2차원이 여기네. 이그젠플 3.10 해서 이산 시간에 대한 상태가 있습니다. 자, 적어 볼게요. 자, 2차원은 원리는 똑같은데 문제는 이제 인덱스 찾는 게
어렵다고 했죠. 그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 자, 여기 보면, 자, 적어 보겠습니다. x는 x의 k 플러스 1은 0.9974, 0.0539, 0.1078, 1.1591, xk 플러스 0.0013, 0.0539, 6k. 자, 보다 실제적인 문제의 데이터를 쓴 겁니다. 그래서 j는 2분의 1의 서메이션 k 이꼬르 0에서 n-1까지 0.25의 x제곱 더하기 x1의 제곱, 그 다음에 0.05의 x2의 제곱, 0.05의 u의 제곱. 자, 이렇게 우리는 코스트를 정하고 얘를 미니마이즈하는 문제를 푸는 걸 했습니다. 자, 얘는 2차원도 풀어야 되지만 문제는 소점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넥스트 스테이트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격자에 맞게 답이 안 나오죠? 맞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x의 첫 번째 값이 0.5, 그 다음에 x의 첫 번째 여기 값은 1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u를 해서 계산하니까 u를 만약에 0.25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x1이 0.75가 나왔다고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없어요, 지금.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아이디어가 있나요? 데이터가 없을 때. 여기에서 코스트 계산하고 그 사이에 있는가 코스트 계산하고 얘 두 개 평균하면 코스트가 나오죠. 이해되나요? 예, 그렇게 해서 코스트를 인터폴레이션의 중간에 보관법을 이용해서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x가 2차원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지금 앞에서 푸는데 자, x가 여기 현재 상태예요. 자, 내가 그림을 그리면 뒷페이지 나오는데 이제 점점 어려워지죠. 자, 요거는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고, 자, 2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가 현재 상태에서 쭉 n 스텝이 됐습니다. 그러면 x가 지금 x1도 바뀌고 x2도 바뀌죠. 자, 그러면 내가 현재 상태에서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x1의 방향으로 또 움직이고 x2의 방향으로도 이렇게 공간상에 움직여야 되죠. 맞나요? 그러면 그 중간값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죠. 쉽지 않겠죠, 그게. 자, 그거를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순서대로 지금은 조금 복잡하니까 그거부터 먼저. 자, 중간 사이의 값은 어떻게 하느냐. 자, 그걸 보겠습니다. 인터폴레이션.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옵티말을 찾는 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u가 지금 마이너스 0.75, 0.5였는데 중간에 값을 이용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0.25 단위로 u를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옵티말이 존재할 수도 있죠. 이 격자를 크게 했는데 입력 u를 더 잘게 했습니다. 자, 물론 거기에서 하면 격자를 또 이거 나눠 가지고 새롭게 이제 디파인하고 스테이트에 따라 하면 스테이트도 또 쭉 늘어나고 그렇게 계산되겠죠. 자,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상태를 정의한 것에서 u의 값을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할 건가, 그런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입력도 늘리고 개수만큼 쭉 계속 늘리고 x도 계속 늘리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럼 계속 메모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작은 문제 푸는데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소점 몇 자짜리 이렇게 다 구하느냐. 자, 그렇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자, 그래서 계산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자, u가 0.25로
입력을 줬다 하겠습니다. 자, x 현재 값에서 0.25. 자, 그러면 1에서 2 가는데 코스트를 계산하는 상황에서 자, 얘가 이제 1.5로 가는데 현재 상태 1.5에서 1에서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j2의 1.5는 원래 있죠. 코스트가 격자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로 가는데 상태가 값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요 부호는 바뀌었습니다. 플러스 0.68입니다. 그럼 두 개 더해서 평균값을 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1.5에서 입력 u가 내가 중간 사이의 값을 줬을 때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료가 내가 바꿨는데 이게 안 바뀌었네. 1.25입니다. 1.25가 되겠죠. 그래서 제2의 1.25는 원래 있던 격자에 있는 값의 평균값을 이용하고 새로 상태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럼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만 u 값을 j 스타 값을 계산해서 옵티멀 u만 결정해 주면 됩니다. 여러 격자 중에 그게 보관법의 핵심입니다. 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j1에서 2로 가는데 두 개 사이의 평균값 자, 이와 같이 j2의 1.25로 가는데 옵티멀 값을 계산하면 자, 그때 입력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마이너스 0.5 가는 게 있었고 하나는 마이너스 0.25 두 개가 입력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입력도 이게 만약에 미니멈이라 하면 그때의 옵티멀도 그것을 평균해서 우리가 구하면 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자, 요 원래 있는 격자 두 개 있는 거 가는 것 중에 자, 얘가 이제 C1, C2라면 여기에 들어가는 입력이 U1 스타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태로 가는 거는 U2 스타. 그럼 요 두 개를 평균 내서 입력을 구하면 얘가 이제 우리가 옵티멀이 되겠죠.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두 개 계산해서 근데 프로그램 짤 때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렇게 해서 넥스트 상태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새로 상태 1.25를 정의하고 또 이렇게 하면 메모리가 너무 넘쳐나 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값만 가지고 계산할 때만 써라. 자,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차는 다이나믹 프로그램에서 인터폴레이제이션, 자, J 스타와 U 스타를 찾습니다. 모든 그리드에 대해서. 그래서 상태가 n개 나눴다면 n개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입력 U도 마찬가지. 자, 그렇게 해서 J 스타와 U 스타를 먼저 해서 메모리에 다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이 주어지면 U 스타를 찾아내죠. 뭘 통해서? 스테이트 이퀘이션을 통해서. 그래서 코스를 계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xk 플러스 1은 자, xk에 플러스 uk. 자, 우리가 가지는 다이나믹 이퀘이션의 식을 만족하면서 얘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 상태를 가지고 코스를 다 계산하죠. 그러면 우리 수식을 만족하면서 푸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U1을 찾고 리커시브하게 인터폴레이제이션 해서 U를 만들어 놓으면 옵티멀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그 그림을 나타내는 거죠. 자, 현재 상태 스테이지 1에서 옵티멀 포인트를 다 여기 찾은 거죠. 자, 옵티멀을 값하고 U를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1.5에서 U를 우리가 정합니다. 몇 개? 0.25 단위로 쭉 계산하면 여기 스테이트는 있는데 그 사이 값은 평균 내서 구한다 했죠. 그 다음에 여기도 평균 내서 값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미니멈 값을 취할 수 있고 그때 입력은 평균 내서도 입력으로 구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상태는 또 인터폴레이제이션, 계속 인터폴레이제이션 값으로 넘어갑니다. 요 넥스트 상태는 여기서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상태는 여기 상태에서부터 코스트를 다시 계산해야 되죠. 인터폴레이제이션 해서.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짜봐야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그리면 실제로 여기 보면 이제 1.5 상태에서 0.25 컴퓨터를 계산하는 과정이죠. 이렇게 계산해서 최저가 되는 입력. 자, 마찬가지 이럴 때 쭉 해보면 여기 0.25일 때 마이너스 0.25일 때 옵티멀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입력을 쓰면 넥스 상태도 격자 안에 있는 사이의 값이 되겠죠.
자, 그 사이의 값이 되면 그 다음에 넥스 상태로 또 해서 그 사이에 있는 값으로 또 인터폴레이션 해서 코스트를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쉬었다 할까요? 예, 10분 쉬었다가 4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